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YK김 소방기술산책 제55호로서 제목은 재연설비 이야기 24번째 앞으로의 특별피난계단 재연방법 제안 3입니다. 그 내용은 또 하나의 그 제재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짧은 고찰을 해보고, 그리고 제 제안에서 꿀뚝효과 상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해 봤습니다. 계단실 재현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1선 지난 제53보에서 제안한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 단독 재현을 대신할 수 있는 계단실 재현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54보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려면 현재 건축법에 저촉되어서 건축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반론인 셈입니다. 그런데 별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하고 주장한 분들이 많네요 하는 반응은 전혀 얻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강조한다면은, 부속실 단독 재현은 계단실 보호를 위한 것, 즉 간접적인 계단실 연기 유입 방지 수단이다. 그런 만큼 계단실에 직접 가압하는 계단실 단독 재현은 더욱 이 부속실 단독 재현보다가 훨씬 확실한 특별 피난 계단 재현 극기 가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각설하여 오늘은 제53보에서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 또 하나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잠시 검토해보고, 그러고 나서는 제53보의 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지적사항, 계단실의 피난층 위치에서 바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건축물의 구조는 계단실에서 피난층 부속실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즉 제가 제안한 그림에서 여기 피난층에서 바로 계단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이제 출입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는 것에 대한 지적이죠. 실제는 이렇게 1층 부속실, 피난층 부속실을 경유를 해서 밖으로 피난하며 이 부속실은 재현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간과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제안서를 만들면서 저는 이 공동주택 건축물에 익숙한데, 그래서 그 공동주택을 보면은 피난층 부속실은 비상용 승강장 구조로서 재현을 이제 보통 하지 않고 있죠. 제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압 상태로 로비 형태로 이제 하고 있죠. 이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 건축물에서는 이거를 부속실로 쓰고 있다 하는 거를 놓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 그러니까 대기압 상태로 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같은 그런 이제 로비 상태라면은 계단실에서 이 로비로 나가는 것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그리고 요즘 공동주택 일부는 1층 피난층 거기에 부속실 구조로 해서 극기가합을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놓쳤다. 이 부분을 놓친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일반 건축물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 피난층 부속실에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바로 외부로 나가는 여기에서도 이 부속실 기압을 제형 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수외역 커튼을 설치하여 기류 유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에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제 제안에 피난층에서 계단실에서 외부로 피난할 때에 급기가합하는 부속실을 경유하여야 하는 구조라면은 그 부속실의 외부 출입문에도 특수외역 커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자동차 앞댐파를 개발하신 모씨께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분이 앞에서와 같은 점을 지적해 줬습니다. 같이. 그래서 심각하게 그분은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보면은 전부 거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로비 그 부속실 이쪽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층에서 이렇게 바로 외부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1층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2층 이상 피난하는 사람들이 이 화재층의 부속실을 통하여 피난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는 것이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핏 생각해도 계단실 피난층 부분에서는 외부로 바로 통하는 비상구라도 두는 것이 좋겠구나. 여기에 비상도를 둬서 이게 화재 시에는 이것이 일반 때는 놓고 해두더라도 비상시에 열리도록 하는 그런 걸 두도록 하면은 상당히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 제안을 보고 승강로도 계단실을 그렇게 하지만은 계단실 재현을 하지만은 승강로도 같이 급기가합하는 그리고 꿀뚝 효과도 없애는 그런 재현을 하는 것이 좋겠네 하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고요. 상당히 고마운 조언입니다. 그 부분은 53부에서 얘기 안 했지만은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제 안에서 아직 설명 못한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할 때 나중에 다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53보의 제 제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 설명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53보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기억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잠깐 생각해 볼게요. 먼저 현재 부속실 단독 제어는 이제 문제점이 이게 두 개가 빠진 게 있다. 첫째, 지금 부속실 단독 제어는 꿀뚝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계단실에서 꿀뚝 효과가 생길 때 그거를 어떻게 커버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실에 있는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그러니까 피난층이나
옥상 출입문 있죠. 옥상 광장으로 헬리포트로 나간다는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대한 외부 출입문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꿀뚝 효과라는 거는 막 겨울철에 정상 꿀뚝 효과가 심하게 나고 봄, 여름, 가을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나 그거는 무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봄, 여름, 가을이더라도 부서실 단독 지원 현장에서는 계단실로 화재 시에 연기가 좀 들어온다면은 금방 정상 꿀뚝 효과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 계단실 꿀뚝 효과를 무시한 거를 계속 그대로 가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상당히 좀 개선을 하자는 것을 수용해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럴 때에 정상 꿀뚝 효과가 생겼을 때에 피난층 외부 출입문이 열릴 때는 고층부에는 심한 과압이 발생되죠. 정상 꿀뚝 효과는 어느 한 층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압력이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즉 피난층에서부터 위로 차고 올라갈수록 거기는 고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층부가 아주 심하게 되고 고압이 되고 그리고 옥상 출입문 꼭대기 출입문 그림을 볼까요? 꼭대기 여기서 뭘 출입문이 덜컹 열려버리면은 여기가 대기압 상태가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압력이 낮아지죠. 계단실이. 그래서 음압이 된다. 점차 음압이 된다. 그럴 때 만약 1층 저층부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은 문을 덜컥 피난하는 사람이 열었다. 그럼 여기 화재실에 연기 불기운이 계단실로 확 빨리 들어와서 이 전체가 그 난리가 날 것이다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빠진 것을 고려하는 그 두 개를 보충하는 계단실 제형 방법을 창안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계단실의 꿀뚝 효과 발생을 이제 방지하면서 심한 것을 약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단실의 피난층 출입문 및 옥상 출입문이 개방될 때에도 적당한 계단실 기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계단실 극기가압 재현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제 53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 얘기는 꿀뚝 효과 경감은 적당량의 최상부 공기 배출을 통하여 계단실의 상승 기류를 형성시켜서 그 상승 기류의 마찰 손실 부분이 정상 꿀뚝 효과를 이제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이고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예정인 저기 외부 출입문이 열릴 때 어떻게 그게 길이 유출을 차단시켜서 계단실 기압을 유지시킬 거냐. 특수의 커튼 이거를 달리 말하면은 좀 역풍을 불러 일으켜서 계단실의 공기가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아직 이런 장치는 만들어서 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해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꿀뚝 효과를 경감시키는 저감시키는 구체적인 수단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상승 기류를 일으키는데 얼마만 풍량이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하는 거가 이제 제일 문제지요. 그 풍량이 과연 꿀뚝 효과 풍량나 꿀뚝 효과를
요만한 걸 상쇄시키려면 얼마만한 통량이 필요하냐,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알아듣기 좋죠. 설명하기도 쉽고. 그래서 외기가 0도씨요, 내기가 20도씨다, 교단실은 20도씨요, 바깥은 0도씨다. 이럴 때 계단실 높이는 40층 건물 120m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정상 꿀뚝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은 중성면의 위치 계산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정중앙이 거의 됩니다. 계산해도 아래 위 틈새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있으면은 정중앙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한 층을 3m를 본다면은 20층 천정, 21층 바닥, 하여튼 20층 천정이 되죠. 약간 실제는 낮게 나오죠. 그래서 최고층 및 최하층 형성되는 차압을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H 이렇게 하면은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은 요 부분이 3460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을 욕하는 것이 이제 델타 감마가 되죠. 감마, 외기, 내기의 비중량 차. 그리고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꿀뚝 효과 기억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외기 273K, 내기는 293K 이걸 대입해서 보면은 이제 52파스칼. 그래서 40층은 52파스칼이 나오고 최하층은 마이너스 52파스칼이 나온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52파스칼 가지고 60m로 나누면은 이것이 0.867 파스칼 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1m당 0.867 파스칼. 이것이 아까 델타 감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층에 대해서는 2.6 파스칼이 이게 압력 상승이 일어난다, 올라갈 때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고층은 외기보다가 52파스칼에 놓고 그리고 1층은 52파스칼이 외기보다 낮다 하는 얘기로 이는 51보에서 다루었던 예가 됩니다. 앞에 얘기한 것은 제연설비를 작동하지 않을 때의 이제 꿀뚝 효과 발생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제연설비가 가동이 되어서 극기가압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부속실 단독 제연을 하든지 계단실 단독 제연을 하든지 간에 계단실 전체 기압이 일제히 상승하게 됩니다. 극기가압하게 되면은 최저층 아주 제일 낮은 부분이 이제 제연기압으로 되고 그 윗부분들은 꿀뚝 효과에 의해서 압이 쫙 올라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실 제연을 30파스칼로 실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1층이 30파스칼이 되면은 꿀뚝 효과로 인하여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수직통로의 압력이 그 수직 높이와 온도 차에 비례하지요. 요 T5분의 1 마이너스 TS분의 1 공식을 이렇게 분모를 통일시키면은 위에는 이제 온도 차가 되죠. 그래서 온도 차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연을 하지 않을 때는 정상 꿀뚝 효과에 의해서 위에 52파스칼, 아래는 마이너스 52파스칼 이렇게 1층 40층이 된다. 이것이 극기가압을 해버리면은 1층이 30파스칼로 되면서 이 부분은 쫙 올라가서 위층이 134파스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30파스칼로 낮추려고 한다면은 40층 제연기압인 30파스칼로 당장 만들어 버리려면 여기서 30을 뺀 134 빼기 30 하면 104가 나오죠. 104파스칼을 상쇄시켜 버린다면은 이게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꿀뚝 효과를 상쇄하는 상승 기류량을 얼마로 하면 될까 하는 계산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내외 기온 차이가 20도라고 아까 가정을 했죠. 그때의 극기 필요량, 상승 기류의 양이 어떻게 되겠느냐. 상승 기류의 양은 즉 위에 상 프랩된 파에서 이제 배출해낼 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기존의 방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소방기술사 102회에 이제 출제된 기출문제 그거를 이제 49부에서 다뤘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계단실이 연돌 효과로 인하여 열기로 오염되었다. 이 연돌 효과를 상쇄시키는 붕속을 한번 구해보시오 했는데 그래서 압력차는 1m당 0.71파스칼이 생긴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0.71파스칼. 아까 우리 예에서는 0.86파스칼.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좀 약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를 한 걸 보면은 이것이 그 정도 나으려면은 이거는 델타 T 15도C일 때 이렇게 나는구나 하는 거를 이 강경원 소방학원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풀이를 해 놓고 나서 풍량 계산할 때는 여기에 타무라 쇼우식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이 공식은 제가 공부하던 소방책에서 이거 못 보던 공식인데 달시 바이스바식하고 이거 뭐 똑같습니다. 달시 바이스바식을 보면은 이렇죠. P가 아니고 이건 H는 F D분의 L 2지분의 V 자승 요거를 P로 고치면서 감마로 나눠줬다. 요것이 P는 하면 감마 V 자승이 되죠. 하여튼 똑같은 식이다 그죠. 그런데 하여간 이 식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F는 마찰계수다. 높이 DH는 계단실의 수력지름이다. 그래서 수력지름이라는 것은 유로 단면적 나누기 접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는 해놨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 수력지름은 3.33m다.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이제 알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고 마찰계수도 이거는 얼마를 적용해라 하는 건 없는데, 이 강경원 학원에서는 이것이 마찰 계수는 일반 덕트에서는 0.01에서 0.1의 범위지만 계단실에서는 15에서 190의 범위다 하면서 15를 적용한다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왜 15를 썼느냐 하는 거가 이제 상당한 의문이 가죠. 15에서 190이다 하면 상당히 너무 큰 차이인데 15를 썼다. 그래서 0.51m다. 이렇게 나오는데 190을 써버리면은 이거에 열 몇 배가 되겠죠. 5m, 뭐, 아니, 7m per second 좀 되겠네요. 190 써버리면.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응용해서 어떻게, 풍량을, 상승 기류의 양을 계산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가 이거는 이걸 응용을 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참 이제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고민을 해서 찾아내는데요.
즉 1층에서 40층까지를 이제 검토해 보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에서 계단실 구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하나의 구멍을 통과하죠. 다시 돌아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는 위에 이런 구멍을 하나를 통과를 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구멍이 한 층에 두 개씩 탁 있더라고요. 이 구멍을 통과하고 나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구멍을 올라가고, 이걸 보고서 이 계구부 사이즈를 대충 재봤더니 1.35 곱하기 2.3m 되는 경사진 계구부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3.1평방미터 크기인데, 이것이 한 층에 두 개씩 있다. 이것이 이 직렬로 쫙 연결된 구조구나. 이걸로가 직렬 이 계구부로 계산하면 안 되느냐, 이래서 생각해서 지금 그림을 표현하면은, 아까 본 A-3.1평방미터 계구부 A-가 쫙 1층에서 40층까지 가본다면은 이것이 지금 8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효이동 면적을 이 공식, 이 N호성은 A1 N호성분의 1 하는데 쫙 이게 80개가 있죠. 근데 여기 A1, 2, 3, 4, AN가 전부 A1으로 이제 A-로 갔죠. 그래서 3.1의 자성분의 1이 80개가 있는 것이 되어서, 거기서 A를 구하려면은 이제 루트를 씌운다. 0.5성 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A를 구해보면은 0.347 평방미터로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1 평방미터가 80개 모이니까 0.3547 이렇게 되겠다. 이걸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던 104파스칼, 134에서 30으로 줄인다는 그 압력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92 세제곱미터 per 세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량을 쫙 플랫 대파로 팍 배출하면서 급기해 준다면은 당장에 금방 40층이 30파스칼로 팍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만은, 이 재연설비를 가지고 이제 평소에도, 그러니까 불이 안 났을 때에도 이 꿀뚝 효과 상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명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답을 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은 이 풍량으로 설계를 하려니까 플랩 댐퍼가 너무 커져서 현실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까는 것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기서 한숨 쉬고 제 56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6부에서는 이 재연설비로 정상 꿀뚝 효과를 평상시에 이걸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재연설비는 그걸 전제로 상승기류 양을 정하고 플랫 댐퍼 사이즈도 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단실 그 유출량 줄이는 특수의 커튼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아마 그건 다음 회로 또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56% 미루는 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